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6월 들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장이 좀 복잡한 흐름인데요. 오늘은 애플의 신고가 달성이 시장에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체인 단이 함께 큰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강세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코스닥 쪽이 다소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2차 전지가 어제는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서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또 걱정이 많아지셨을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FOMC와 CPI 결과를 또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 대응에 임해봐야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저희 방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요청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79번 전화번호 실시간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다소 전문가님 같은 트레이더에게는 살짝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맞았었고, 그리고 요새 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테마의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어떤 식품 관련해서도 아이스크림 제과 관련한 주들이 먼저 올라주고, 오늘은 하림을 비롯해서 마니커 FNG라던가 이런 삼계탕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잠깐 말았었던 그런 흔적도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오전장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잠깐 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YCKM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잠깐 반짝하고 다시 식품주들이 반짝하고 마지막에는 또 BR을 상한가로 마감시키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또 강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가 하나 딱 축을 잡아주기보다는 조금은 집중된 매매를 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내일 이 CPI나 금리 발표를 앞두고 나서 투심이 악화돼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한 1조치 정도를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기관이 다 받아줬었고, 이 1조라는 수치는 매도세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날부터 좀 시장을 조심해서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회복을 20선 위로 코스닥 지수가 회복을 해줬지만 좀 매매를 하기에 집중된 장세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조금 강했었던 석유 테마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강한 테마가 다시 나와 주었을 때 좀 매매를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이야말로 더더욱 우리 종목 선택이 가장 좀 중요시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너무 좀 애매한 종목에서 기웃기웃 하시다가 100% 손실로 돌아설 확률이 크시니까 그날 좀 강한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하고, 어떤 강한 종목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지켜볼 것인가를 좀 먼저 그런 관점을 먼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부터 반도체주,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음식료주까지 정말 다양한 테마들의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주의력이 분산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계속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부터 해결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승우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원에 7%예요. 10만 원에 7%. 오늘 예, 오랜만에 그래도 좀 반등세를 신호를 보여서 조금 예. 언제 좀 매도해야 될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올라갈까 싶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네네.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네, 혹시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6월 5일 날인가 4일 날인가 그 어제 좀 했어요. 아, 여기 앞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이후에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네네, 뭐 일단 떨어질 땐가 뭐 예. 네네, 매수가는 잘 매수를 하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관한 어떤 그 냉각, 열처리 관련한 그런 테마주로도 한때 지난달에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는 좀 신선한 이슈라고 당시에도 판단을 했었고, 뭐 앞으로 어쨌든 테마의 연속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하면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이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른 그 기타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뭐 좋은 섹터나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너무 잘 매수를 해주셔서 불리한 매수가는 절대 아니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대략 94,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그렇게 되고 만약에 손절 라인 94,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파동을 그려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앞에 최근에 작년에 형성된 이 산의 고점인 132,400원은 넘어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13만 5천 원요. 132,4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손절 라인은 꼭 이 94,500원을 잡고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단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 매수를 워낙에 잘 하셔서 뭐 손절 해봤자 10% 미만 이내거든요. 예. 네네, 10% 이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익을 보신다고 하면 30% 예. 이상 위로 이익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32,400원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익절해 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네, 여기서 이제 1차 익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대략적으로 11만 5천 원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홀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3만 2,400원 그리고 예. 거기서 절반 익절하시고 다음 목표가는 15만 원 이상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요 이상요. 네네. 예. 다만 여기 손절가는 꼭 잘 잡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네.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지금 1,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 네, 7,010원에 15%입니다. 7,010원에 15%요. 예. 이걸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전고점에 지금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니, 아침에 뉴스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한 번도 좋은 적이 없고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네. 얼마나 더 내려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문가님께서 네.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속이 많이 상하셔 계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너무 내려가니까요. 네네. 이거 5월 중순쯤에 매수하셨었죠? 그거는 날짜는 제가 좀 여러 종목을 갖고 있어. 한 달은 돼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조금 알고 계신가요? 예, 저기 뭐 건강식품도 하고 텔레비에서 그 증권사에 말씀하실 때 또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여러모로 네네. 엮여 있으니까 네. 단기로 가져가도 좋다 그랬었죠. 네네, 맞아요. 일단 이 종목은 원래는 이제 화장품 원료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뭐 아토피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우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K-뷰티라고 하잖아요. 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그런 관련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니까 어쨌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뭐 너무 크게, 테마에 대한 부분이나 회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주가의 위치가 이 앞에서 3년 전쯤에 만들어진 이 앞에 시세가 있잖아요, 여기. 예. 네네, 어쨌든 저기서 시세를 만들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멈춰줬었거든요. 돌려줬었거든요. 5월달, 4월달쯤에. 그래서 일단은 신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계속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의 확장 국면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하락 추세를 네. 돌려주는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앞에서 3년 동안 이 긴 하락이 있었던 만큼 하락에 대한 어떤 압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하방에 대한 압력을 단숨에 돌려서 확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뚫고 옆으로 고개를 한번 들어줬다. 그래서 더 이상 하락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이 하락에 대한 예. 하락을 되돌려주는 움직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럼 전문가님 네네. 이거를 조금 단기로 가져가도 뭐 회사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괜찮은가요? 네네. 저는 일단 이 회사 자체도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가 예.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재무가 안 좋으면 뭐 계속 빠지거나 할 텐데, 여기서 다 돌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하락 추세를 네. 멈추고 상방으로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네. 재료나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형성된 이 박스권이 되게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부근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라본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4,620원 정도거든요. 네네, 4,620원. 4,600. 네네, 여기를 이탈하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최대한 4,620원은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움직임은 아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여기 옆에서 좀 더 이렇게 옆으로 길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너무 위축은 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종목이 완전하게 상방으로 돌아서서 어떤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 7,900원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여기 7,900원은 넘어가야 그때서 조금 편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위축은 되지 마시고, 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니까 4,62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주가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뭐 그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목표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현대 바이오랜드 다행히 이제 추세 반전 시그널이 보여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4,62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우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국 맥밀런이요. 한국 한국 맥널티. 예.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작년에 잡았어요. 5,200원에. 5,200원에. 200원 정도 됩니다.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20% 됩니다. 20%. 아, 작년에 예. 잡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커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커피 주라고 해서 잡았어요. 네네. 지금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 작년에 잡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예. 오늘 종가 기준 4,580원 이렇게 마감됐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신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거 커피값에 대한 어떤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예. 하셨죠? 예. 네네, 일단 그 재료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시장에서는 각광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가가 네.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뭔가 커피값보다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나오는 그런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 대두라던가 이런 그 뭐 사료주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각광받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수급이 좋게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좀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매수가 자체는 지금 뭐 많이 불리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손실폭도 예. 지금 한 마이너스 15% 정도 이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위에 있는 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자주색 선 있잖아요. 자주색, 그다음에 예, 여기 검은색 예, 예. 선 있고, 일단 예. 이런 이 선들이 다 장기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려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이 매물대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물려 있는 개인들한테 좀 본전을 주고 매물 소화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차트적인 관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다만 예.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인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대 항봉을 한 번에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닌 이상 아마 옆으로 횡보는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고,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고 다시 물량을 회수해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위쪽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4,000원 정도 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4,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 앞에서 하락했던 것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앞에서 한 40%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한 30% 이상은 고점에서부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를 꼭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5,200원을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대략적으로 6,5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랑 손절가 꼭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와 손절가 꼭 지켜보시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4,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 24,300원에 14% 담으셨다고 합니다. 7월 11일 매수했는데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만 해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 종목?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CXL 관련 주이기도 하고 어쨌든 네.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랑 좀 엮여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싫어하는 종목의 흐름이 있는데 주가 흐름상 좀 싫어하는 종목의 흐름인데 그게 뭐냐면
차트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여기 회색선이 120선으로 반년선이고 초록색 선이 61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우리 황금선이라고 하는 20선인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역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역배열에서 제가 갭으로 빼버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역배열에서 갭으로 추가 하락을 이런 식으로 시켰다는 거는 사실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조금 그러니까 핸들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흔들기도 조금 심하고 어쨌든 종목이 조금은 우리가 사람마다도 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마다도 다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서 외관상 보여지는 이 그래도 성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성향 자체가 조금은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 자체의 문제나 업황에 대한 어떤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이 종목을 어떤 핸들링하는 그런 주체들이 조금은 개인들을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진 어떤 주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4,300원으로 뭐 비중이랑 매수가 자체는 분리하시진 않는데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권 하단인 이 정도 19,3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일단 거래량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 종목의 성향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 앞에 갭자리도 최근에 여기 이 매집봉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채우고 나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 빈 공간은 채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 19,300원을 하향으로 이탈한다고 하면 밑으로 뭐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상방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면 이 최근에 갭을 메꿔줬던 갭의 절반 정도를 메꿔줬던 이 매집봉의 고가는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27,200원 정도는 우리가 넘어가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들의 어떤 배열도를 봤었을 때도 아직은 한 번에 훅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점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면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쨌든 이 벌어져 있는 이런 이격도 있잖아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1대1, 한 1대2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모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아주는 과정은 옆으로 횡보를 해주거나 또는 뭐 하락해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을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옆으로 계속 횡보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옆으로 횡보가 나오면서 아마 최근에 이 터졌던 이런 거래량들에 붙어있던 개인들을 조금은 털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많이 횡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소한 2달 이상은 횡보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어쨌든 잡아서 끌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어떤 지금 물려있는 개인들을 소화시키려면 2달 정도 이상은 옆으로 횡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아예 닫아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여기서 매집봉들이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손절 라인은 꼭 타이트하게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감 자체는 27,200원에 200원을 종가상 넘었을 때 그때 조금 상방에 대한 관점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강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27,200원은 넘어가야 좀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300원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퀄리터스 반도체 지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27,200원을 종가상으로 넘겼을 때라고 합니다. 손절가는 19,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 상담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6,590원에 2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슈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이슈로 전일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크게 빠져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점검님, 이 종목 어제 시간외 거래부터 좀 빠지는 흐름이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도 저는 어제 보고 있던 종목 네.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친근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제가 이 매매를 할 때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역배열 상태이잖아요. 어쨌든 보라색 선인 2년선이 위에 있고 이 검은색 선인 1년선도 위에 있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저께는 좀 좋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시장의 주도주였었어요. 맞아요. 네, 어제 시장에 대주전자재료가 2차 전지 그 소재 쪽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 리튬 관련해서도 리튬 포어스가 이등주로 잘 따라오면서 테마를 이뤘었고 그리고 장 초반부터 하루 종일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튬 포어스의
어떤 그 이제 대표와 관련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 하이드로리튬 회사가 리튬포어스랑 지분 관계가 조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이 종목을 어저께는 왜 역배열인데도 공략 관점으로 두고 봤었냐면 역배열일 때 제가 매매 관점에 두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테마를 잃었을 때 그 테마의 대장주일 때.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좋다라고 보였었는데 지금 오늘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쨌든 어제의 이 양봉을 덮는 음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봉상 좀 열어놓고 보게 되면 6,59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제가 바라봤던 이 손절 라인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 라인을 활용을 해서 네.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좀 잡아서 공략을 했었었고 그 가격대가 대략 아마 이 캔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캔들의 저점 정도 아마 6470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아래쪽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470원을 단기적인 이 손절 라인으로 봤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많이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면 6470원 정도가 좀 적당한 손절 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오늘 손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거 어저께 그 개인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좀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트레이더들도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손실이 좀 아깝긴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될 위치는 맞기 때문에 손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이 단기로 너무 많이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단타의 관점에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단타의 관점에서 대신에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를 다는 어떤 양봉이 한번 출현을 해주면 분봉상 윗꼬리 다는 양봉이 한 번 정도 출현해주면 5,360원 정도 한 번쯤은 찍으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라봤었고 어쨌든 지금의 자리는 뭐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반등이 나왔을 때라도 좀 손실폭을 줄여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손실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약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어제 접근했다가 지금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이 종목에 접근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손절 관점에서 봐야겠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시장 대응 전략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골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방송 공략주로 잡아주셨던 에코앤드림 3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해 줬습니다. 이런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비밀번호는 6355번 네 자리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구사하시는 골드라인 기법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고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시는지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 방법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주도주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주도주란 오늘처럼 뭐 삐아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주들이 어떤 테마를 이뤘을 때 그 테마에서 1등으로 치고 가거나 혹은 대형주 중에서 그 테마의 축을 잡아주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이슈로 해서 올랐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열 처리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 LG전자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저는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가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 그런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을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려서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엔비디아 관련한 이 수혜를 등에 업고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제가 5월 7일에 방송에서 골드라인, 제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타점을 설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불과 며칠 만에 뭐 47%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을 우리 시장 주도주에서 활용을 잘 하신다면 이렇게 높은 상승률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요.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해운 운임 상승에 관련한 어떤 그 조성 관련주인데 제가 5월 30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종가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 들어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은 뉴스가 나오지 않고 뭐 단순한 이런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뉴스가 나와주면서 대한해운이란 종목과 같이 시장의 오전장을 잠깐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상승률, 뭐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약 35% 이상 좋은 상승률도 보여줬었고 뭐 제가 쓰는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시장의 수급을 포착을 해서 뉴스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종목의 끼라던가 어떤 종목의 움직임을 상승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종목으로는 서원이라는 종목인데 구리 관련한 어떤 전선주로도 최근에 엮였었죠. 그래서 5월 16일 날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또 마찬가지 골드라인 활용해서 타점에 대한 신뢰도 높였었다. 그리고 종가북은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이틀 만에 약 하루 만에 약 21% 이상 좋은 상승률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공략 도와드렸었던 에코앤드림이라는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골드라인 활용해서 충분히 종가 때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약 35% 이상 상승을 해줬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 뒤로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 지수 견인 역할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또한 수혜를 받으면서 좋은 상승률을 약 35%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리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포착을 한다면 이런 수익률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제가 골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만의 기준이 없거나 혹은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에 대한 관점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었느냐? 사실 오늘의 주도주는 저는 없다,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은 없었다라고 적고 싶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추리다 보니까 나온 몇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삐아라는 종목이 마지막에 상한가를 닫아주면서 그래서 그래도 화장품 섹터가 오늘 장 막판까지 조금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재룡산업이라던가 우리 식품 관련주로서 우양 며칠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조금 아침에 슈팅이 잘 나와주면서 장 중후반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대장주 오후장 12시 이후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우리 삐아랑 그리고 재룡산업, 우양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계셨다면 오늘에서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잘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도 관찰을 하고 매매 관점에 넣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는 단기적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항상
늦으면 2, 3일 안에 매매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신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좌에 대한 어떤 회전율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에 대한 관점을 좀 기계적으로 쳐낼 때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내 매수가 대비 5%가 찍힌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종목 선정에 대한 오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매수 타점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찍힌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종목 잘라내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내 매수가 대비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마이너스 5%가 찍힌다고 하면 일단은 좀 아쉽더라도 잘라내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정신건강과 그리고 매매 습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요즘 같은 시장에 종목이 안 보일 경우가 되게 많으실 텐데 일단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없으면 안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무리하고 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에서 기웃기웃 하시다가 100% 손실이 나시니까 일단 꼭 그 두 가지 부분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이 골드라인 기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이슈로 부각을 받기 전에 수급이나 뉴스가 뜨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강력한 상승에 초입해서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준봉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기준봉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자,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했을 때 제 관점에서는 기준봉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기준봉이 출현하고 나서 5일 동안은 좀 추적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좀 어떤 특정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관찰해 보시는 게 좋고, 3분봉상 골드라인을 이제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이 일봉상 이런 캔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N자 패턴을 찾자입니다. N자 알파벳 N자를 주가가 잘 그리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을 만들고 5일간은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좀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자 패턴이 무엇이냐? 예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 YC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앞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낮추는 이런 흐름을, 파동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점을 낮추다가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이때 이 골드라인 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N자 파동에 있어서 여기 변곡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2차 파동의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 파동을 그리지 않는 종목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자를 지금 그리다가 만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아래쪽으로 N자를 그리다가 다시 돌파를 해줬으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겠지만 이런 차트의 패턴은 좀 매수를 피하자. 그래서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한다고 해서 아무 종목에서나 다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같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송배전 관련해서도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열처리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기준봉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기준봉이 5월 9일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좀 추적 관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일차, 그리고 이날 1일차, 여기 2일차, 3일차인데 이날 우리의 매매 관점에는 1일차 때 매매 관점에 신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을 뜯어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일단 제가 N자 패턴을 먼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죠. 여기서 고점을 낮추다가 아래쪽에서 주가가 놀다가 다시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했었을 때 이때 그냥 매수 하시게 되면 뭐 하루 몇 분 만에 약 10% 이상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 엔지니어링이 또 한 번 매매 신호에 포착이 됩니다. 자, 5월 10일에 기준봉이 출현을 합니다. 이날 1일차, 2일차, 3일차, 자, 4일차 때 다시 한번 매매 신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 뜯어봐서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 N자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앞에서 상승을 하고 고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추는 이런 N자를 만들다가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주가가 놀다가 여기를 다시 상향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 하시면 뭐 하루 만에 약 21%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 종목에서나 골드라인을 쓰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 또 한 번 다시 기준봉이 출현하게 되고 이날이 5일차인데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3분봉상 있었느냐? 자, 똑같이 이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자 찾으셔야겠죠, N자. 여기서 고점을 낮추는 이런 큰 N자, 기나긴 N자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지고 여기서 다시 돌파했었을 때 그냥 요때 매수 하시게 되면 뭐 이틀 하루 만에 약 44%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당시에 1등주였었죠. 열처리 테마라던가 단기적인 송배전 테마에 있어서. 그래서 총 4번에서 5번 정도 공략이 가능했었고 뭐 최대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 한 종목에서도 가능했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처음에 설명을 드려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 LS 에코에너지, LS 계열사에 대한 어떤 그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전선 관련주로 해서 한때 올랐었었죠. 그래서 5월 20일 날 자, 기준봉 먼저 찾아야겠죠. 기준봉 찾아주고 그다음에 5일차까지는 관찰해보자. 그래서 요날 1일차, 이날 2일차인데 2일차 때 우리의 신호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분봉을 열어서 N자를 그려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N자를 이렇게 그리다가 주가가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루 만에 약 15% 이상 또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뒷배경을 이렇게 회색으로 하고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눈에 잘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매 신호는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이 돌파를 했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위에 쪽에서만 매매 관점에 넣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잘 된다. 그래서 나의 뇌동매매를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기준선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평소에 내가 뇌동매매가 조금 잦다라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받아 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좀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안내 한번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네모난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에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6355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일 또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갈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임해야 할지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정진학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비밀번호 6355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골드라인에 포착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관심주는 한 2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률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탑4의 판매량 기준으로 들어섰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에 출현을 해줬었고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5일 동안 관심 종목에 두고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 언제까지 골드라인을 상향으로 돌파를 할 때까지는 좀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N자를 그리다가 지금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가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뭐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오전장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 잠깐 동안 1등의 역할을 해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고 뭐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리튬이랑도 조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핫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도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나와주었었고 그러면 3분봉상 3분봉으로 들어가서 N자를 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N자 고점을 낮추면서 N자 잘 그리고 있고 골드라인 밑으로 빠졌다가 주가가 나중에 돌파를 한다면 따라가서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준비해 와봤고 많은 분들이 우리 데이 트레이딩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 공개방에 계신 어떤 분께서도 그렇고 골드라인을 활용해서 뭐 손절도 했지만 수익을 또 보고 단타에 대한 어떤 뭐 눈도 조금 띄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어저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데이 트레이딩이 어렵냐면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칙이 있어도 지키기 힘들다라는 그런 장중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골드라인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라인 위쪽에 있을 때만 나의 매매 관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매매 방지도 되고 뭐 돌파 매매 혹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심에 있어서 좋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익 모델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내 원칙을 철칙같이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2순위입니다. 2순위가 이제 종목 선정인데 종목 선정이 우리가 이 매매의 승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7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데 저 또한 7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종목 선정이 완료된다면 어떠한 기법을 갖다 대도 내 매매 승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기법에만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종목에 어떤 기법이라는 옷을 입힐 건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서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선정이 완료된 후부터는 이 1번에 대한 기준으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해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번에 대한 기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답 또한 우리 공부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요새 좀 지지부진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오셔서 시장의 주도주를 보는 그런 어떤 편협한 눈을 좀 벗어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법을 입히는 과정을 좀 같이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뒤에 정진아 전문가님과 공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